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기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다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그 도움이 되는 정보, 참고되는 자료들을 알려드리는 건데 투자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뉴스 정리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역사상 최악의 하락장 끝났나 라고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하락에 대한, 그러니까 하락장이 이제 끝나고 이제 불장이 시작된다라는 보통 이제 신호들을 많이들 포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은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예상을 하고 다음번 불런장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재미있어요. 제가 지금 RSI라는 그 기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살펴보는 내용이 있는데 과거의 역사상 아주 재미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비트코인 투자로 1,400억을 잃었다라고 하는데요. 요 내용도 같이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결국 지금보다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태국은행에서 리플렛을 이용한 국경 간 실시간 결제에 성공하여서 2일에 걸렸던 그 결제가 1분으로 단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리플렛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 삼성전자 암호화폐 하드웨어 스타트업에 290만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탈중앙 거래소 덱스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도 잠시 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역사상 최악의 하락장이 끝났나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역사상 최악의 하락장이 끝난 것에 대해서 어떤 증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거죠. 실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분석상 가장 중요한 부분,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골든 크로스가 이제 도출될 것이다,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골든 크로스는 상승 반전하기 이제 초기 시작점에서 보통은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를 좋은 이제 불장의 신호로 보고 있는 분석가들이 많은데, 이 골든 크로스라는 게 지금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전형적인 골든 크로스를 형성했고, 이제 그게 이제 상승 전환의 신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단기적인 시야일 수 있고요. 뒤에서 제가 자세히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부분, 그리고 또 한국의 투자자들이 복귀를 뜻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도 되살아났다고 하는데, 요것도 지금 이제 한국의 투자자들이 지금 감을 잡고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김치 프리미엄이 붙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이게 별로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가격을 올려서 사는다라는 건데, 아무튼 그만큼 관심이 많아졌다 사람들이, 요거는 이제 하나로 인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예전과 같은 급격한 회복력을 보이기에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역사상 두 번째 긴 하락장인 2013년에서 2014년 하락장 400여일에서도 정고점을 돌파하는데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상황 변동으로 인해 이제 지난 17년 12월 2만 달러 신기록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라는 좀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프로 잠깐 보자면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제 골든 크로스예요.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고 5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는 이 시점이 교차하는 이 시점, 이 시점이 골든 크로스고,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이제 추사 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2015년도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조심하셔라 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재밌어요. 요게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비트코인 미스터 앤더슨이라는 이 필명을 쓰는 암호화폐 이제 분석가가 올려놓은 겁니다. 이 분석이 참 재미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바닥이냐, RSI를 두고 봤을 때는 맞다, 바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바닥이냐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RSI가 일간 RSI가 85를 찍었을 때는 베어 사이클, 그러니까 그 하락장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85 이상이 절대 이게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다. 요게 이제 결국에는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시점이고, RSI가 이 85 이상을 찍었다는 건 결국에는 작은 되돌림, 그러니까 건강한 되돌림이 한번 있고 한 차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불런장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넥스트 불런이 이제 곧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트로 보여주시면 더 와닿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그래프가 잘 안 보이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 기준으로 보시면 대부분 이 시점, 이게 지금 RSI 상대 강도 지수라는 게 85 이상이었을 때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가격 흐름이 높게 이제 나타났을 때 나오는 그 지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85 이상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을 때에만 이런 지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 하락장이었을 때는 이게 절대 85 이상을 찍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에는 절대 이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불런, 다 여기 하락장이었었죠. 이때도 85 이상을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때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 이 부분 2015년도 말 정도에 이렇게 픽을 한번 찍고, 2016년도에 또 한번 픽을 찍고, 여기에서도 찍었고, 2017년도에서도 몇 번을 찍었어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불런장에서만 이 85 이상을 찍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런장인지 아닌지, 이제 불런장 중간에서 그렇게 85를 찍거나 아니면 불런장이 이제 시작할 때쯤, 그때쯤에 한 번씩 찍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과거의 패턴으로 지금 보시면은 2017년도에 이렇게 픽을 한 번씩 찍는 이 시점들은 대부분 이제 상승의 초입이었다는 거죠. 상승의 초입이었고, 상승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RSI가 떨어집니다. 하락을 한번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되돌림. 이게 건강한 되돌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하는 시점이 한 번씩은 와요. 이 픽을 찍었다고 해서 바로 다 상승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픽을 한 번씩 찍으면은 이렇게 한 번씩 하락기가 오고, 하락기가 온 다음에 다시 또 상승의 기운을 차리고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길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절대 짧은 기간 아닙니다. 똑같이 지금 현재에도 85 이상을 찍었어요. 지금 4월에 이게 나왔고, 이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한 번의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불런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베어마켓에서는 85 이상을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요 이상의 불런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미스터 앤더슨의 이야기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패턴들 중에서 이 이상을 역사적으로 그걸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85 이상으로 찍고 나서 베어마켓의 중간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용으로 한번 볼만한 것 같아요. 재미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참고적인
지표로서 한번 활용을 할 만한 것 같긴 하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무조건 이렇게만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는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보시고, 재미난 거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손정희 회장도 비트코인 투자로 140억을 잃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기사가 재미있어요. 손정희 회장이 1,400억을 잃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잃은 거잖아요. 실제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1,400억을 잃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손정희도 엄청나게 잃고 진짜 힘들었겠구나,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근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을 보면 자산운용사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이제 피터 브리거 공동대표의 권유로 손정희 회장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실제 그 포트리스 투자사는 13년도에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고요. 소프트뱅크가 2017년 2월에 투자사를 33억 달러에 인수를 했어요. 33억 달러예요. 잘 보세요. 자, 그리고 투자사 보유 자산은 암호화폐 포함 1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호화폐 포함이에요. 암호화폐 포함. 암호화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투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손 회장은 비트코인이 2017년 말 2만 달러였을 때 달했을 때 투자를 시작했고요. 폭락 이후인 지난해 초 이를 매각하면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큰 손실이죠. 큰 손실. 실제로 이렇게 암호화폐 자산을 크게 투자했다면.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보유 자산이 암호화폐 포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암호화폐라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추정치죠. 자, 1억 3천만 달러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투자로 1억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1,486억 8천만 원 정도 이상을 잃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한번 보자고요. 손 회장의 순 자산은 작년 대비 54%가 증가한 188억 달러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188억 달러예요. 이게 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88억 달러 중에 1억 5천만 달러 수준의 돈을 투자했다라고 했을 때, 전체가 그냥 암호화폐라고 했을 때에도 과연 188억 달러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1%도 안 돼요. 그렇죠? 0. 몇 퍼센트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손 회장은 이 암호화폐 자산에 엄청난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전체 자산으로 따져봤을 때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손 회장이 투자하는 전체적인 자산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는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수준의 투자였던 거고, 그 투자에서 이제 하필이면 이제 하락기 때 그때 들어가서 이제 매도를 한 거죠. 물론 손실은 손실이지만 손 회장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과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걸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신문 지상에서 보여주는 걸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손 회장이 그럼 소프트뱅크가 뭐 망하냐, 이걸로. 절대 아니죠. 다른 자산들이 훨씬 더 큽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수를 했을 때 투자한 금액은 33억 달러입니다. 거기에 1억 5천만 달러 암호화폐 자산을 포함한다고 쳐도,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큰 그림에서 봐야지, 이걸 작은 그림에서 보면은 뭔가 비트코인 투자로 손정희 회장도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크게 타격을 입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투자하실 때에는 이렇게 이제 작은 비중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거 이제 크게 보시고, 비트코인이 결국 지금보다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요게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이제 비트코이니스트라고 해서 이쪽에서 이제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2015년 이후 처음 골든크로스를 경험했지만 2017년 12월 고점과 비교하면 72% 낮은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점 대비 이더리움은 88%, 리플은 90%, 비트코인 캐시는 92%가 하락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코인들이 사상 최고점 대비해서 현재 가격을 비교한 시장 분석가 더 리듬 트레이더는 시장은 지금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내다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모든 게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 떨어지는 수치가 지금 80에서 90%입니다. 대부분이 99%도 있어요. 심지어 이건 뭐냐, 바닥 중에서도 바닥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정말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한 상태이고, 대부분 지금 오히려 이제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앞으로 위쪽이 더 많이 열려있지 아래쪽이 열려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큰 그림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인 시세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국은행 리플렛을 이용한 국경 간 실시간 결제 성공하여 2일에서 1분으로 단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라고 하는 샴 커머셜 은행이 있는데요. 리플 기술을 이용해서 거래 시간을 2일에서 1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경 간 해외 송금 이체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리플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에 대해서 그 SCB가 주요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솔루션인 리플에 투자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리플에 투자를 하고 리플렛을 이용해서 이제 국경과 실시간 거래 결제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리플의 활용도나 은행에서 지금 파트너십을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리플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태국까지 이제 진출을 하고 동남아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리플렛의 확장 속도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리플의 가격의 흐름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이 전체적으로 리플렛은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암호화폐 하드웨어 스타트업에 290만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암호화폐 하드웨어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290만 달러라고 하면 뭐 총 금액이 한 뭐 30억 될까요? 이 정도가 이제 투자를 한 건데, 암호화폐 하드웨어 다루는 이제 레저예요. 레저. 우리 그 레저라고 하면은 그거죠. 그 암호화폐 지갑. 그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에요. 여기 안에서는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근데 그 업계에 지금 투자를 했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삼성도 이 암호화폐 업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갤럭시 S10을 보자고 해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지갑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굉장히 이쪽 투자에 관심이 많고 실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앞으로 글로벌적으로도 대기업들도 많은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투자가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앞으로도 투자는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LG도 물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마곡페이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소식인데요. 바이낸스가 탈중앙화 거래소를 정식 출시한다 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현재 바이낸스 덱스라는 것을 정식 출시하는 거고, 이 자오창펑의 성명에 따르면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가 투명한 비신뢰 금융 시스템을 제공하여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가져올 것이다. 거래소가 중앙 자산 관리 없이 자산에 대한 더 강력한 통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바이낸스 코인입니다.
바이낸스 블록체인 체인을 이제 출시를 했어요. 메인넷이 출시가 됐고 BNB 토큰을 이제 이더리움에서 메인넷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밝혔죠. 그리고 바이낸스의 공식 지갑인 트러스트 월렛을 포함해서 이제 지갑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기축통화, 덱스의 기축통화죠. 이 탈중앙화 거래소의 이 기축통화는 결국엔 바이낸스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 코인의 활용도가 확장이 되어 가는 거고, 이게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바이낸스 코인의 가치도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이것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그걸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좀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른 정보 앞으로도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지금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여러분들 참고사항일 뿐이니까 여러분들 투자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